으로 넘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외교부 관료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외국 유명한 대학의 공학 박사를 뽑았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왜 공학 전문자가 필요하냐고 말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외교 현안이 가서 보면 전부 과학기술 이야기밖에 없답니다. 백신 이야기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와 과학기술과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은 외교로 보내서 외교통상부로 하고, 대신에 지금 산자부 같으면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조그만 영역으로만 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 이런 것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이제는 에너지까지 포함한 그것까지 다루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산업자원에너지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좀 제가 약간 돌아왔는데, 청년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과연 보내는 게 맞는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은 뭐 아시다시피 보건부를 따로 분리하는 추세로 지금은 세상이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고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복지 영역 중에서도 청년을 복지의 대상만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청년 정책을 복지부에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청년을 이렇게 복지의 대상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원탁 테이블에 청년들 한 열 몇 명을 모아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모아보니까 크게 5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첫 번 부딪히는 불공정이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 취업 청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군대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주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연금 문제입니다.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는 연금 지급할 돈이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맞벌이 부부가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버티고 애를 낳고 나서 맞벌이 부부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만두는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그런 5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저는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5분야의 문제를 볼 때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과연 보건복지부로 청년정책을 옮기는 것이 맞는가? 저는 지금 상태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유학년제 관련돼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전체 교육의 틀과 교육의 내용과 교육하는 방법과 교육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육개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에 100불 소득인 나라가 3만 불이 됐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의무 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다가 1960년대 초반 정도 되니까 그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이미 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던 그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20세기 산업화 시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틀이라는 거는 지금의 초등학교 6년에다가 중고등학교 3년씩 대학교 4년 이거 자체 틀을 바꾸고요. 그 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하는 그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만들 수 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적성을 제대로 찾아서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의 핵심이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인성, 적성, 그리고 그 창의력이죠.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방식 자체도 지금식의 주입식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토론형으로 바꿔야지만 되는데 그건 선생님들 조금만 교육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범위를 바꾼다는 의미는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지금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0, 30대들만 이렇게 학생으로 받다 보니까 자꾸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혀서 지방에 있는 그 대학에 그래도 나름대로 소중하게 만든 그 인프라를 그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만드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전문대학으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는 누구나 입학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거나 주말에 가서 과목을 들으면서 전문성을 쌓아서 다음 직업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럼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하게 그렇게 지방대학들을 구조조정하느라고 완전히 없애고 주변의 그 지역의 경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